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후임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던 이승민이 후임 총장이 될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대체적인 전망은 후임 검찰총장은 이성윤이라는 것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성윤을 임명할 경우 입을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의식해 다른 인물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성윤이 비록 정권 입장에선 정권의 불법 비리 수사를 막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이긴 하나 불법 출금 사건 연루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인 상황이고 친정권 성향 이미지가 너무 강해 그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정권 방패막이 총장을 내세우려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이나 법치를 훼손했다는 비난이 거세져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이성윤을 후임 검찰총장에 앉힐 경우 그때부터 정권 부패 비리 수사는 전면 중단될 것이고 그로 인해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은 고조될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현 정권의 부정적 여론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검찰발 리스크가 차기 대선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 일정을 감안할 때 4.7 보궐선거 전에 기습적으로 후임 검찰총장 내정자를 발표할 수도 있는데 만일 이성윤을 후임으로 내정할 경우 그것이 4.7 보궐선거에서 특히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정권으로선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 후에 후임 총장을 임명할 경우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대참패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선거 후엔 전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성윤을 차기 검찰총장에 임명해 봐야 가뜩이나 리더십이 크게 상실된 그가 검찰 내에서 힘을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정권이 이성윤 임명 카드를 망설이고 대신에 검토하고 있는 카드가 현 정권과 연관이 있는 법조계의 올드보이들 가운데서 후임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검찰발 리스크를 더 이상 초래하지 않으면서 정권 관련 부패 비리 수사를 스무스하게 핸들링할 수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적이 많지 않은 인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호수 변호사입니다. 김호수는 친정권 성향 인물이긴 하나 이성윤이나 한동수와 달리 검찰 내의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던 다수의 검찰과도 별다른 충돌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던 이금노 변호사, 검찰 외부 인물로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이 물망에 오릅니다. 정권이 이성윤 임명을 망설이는 또 하나의 이유라면 그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 내에서 윤석열, 이성윤은 현 정권에 대한 중립과 아부로 극과 극으로 대비됐던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이성윤을 후임 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소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의 최대 위협이 됐고 검찰을 자극해서 초래되는 리스크는 현 정권의 최대 트라우마가 된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또다시 소위 검찰개혁 완수라는 깃발을 앞세워 이성윤과 같은 친정권 성향 인물을 후임 총장에 앉히고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강행 추진하려 할 경우 검수완박을 부패 완판, 부패가 판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던 윤석열 전 총장을 이 정권이 전면에 불러내는 여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후임 총장은 임기 말 정권의 안전판이 아니라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성윤 임명 강행 관련해 청와대를 고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원지검 수사팀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한 이성윤 조사입니다. 이성윤은 이 사건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4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공수처로 제2첩을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혐의점에 대한 강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소환 없이 곧바로 기소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윤은 4번째 소환 거부를 하면서 강제 수사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해 수원지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비해 미리 자신의 주장을 편 것으로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고, 설령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자신은 거기에 응할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친 발언입니다. 공수처로 다시 이첩하라는 이성윤의 이 같은 벼랑 끝 버티기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사건의 제2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원천 차단해 놓은 상태고, 따라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또는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속 없이 충돌만 야기할 수 있는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의 관련한 결정이 후임 검찰총장 내정 발표 후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지만, 수사팀은 후임 총장 임명이 발표되기 전에 기소 결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성윤이 후임으로 발표될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팀이 후임 검찰총장을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경우 조남관 대행이라도 수사팀의 기소 요청에 손을 들어주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임 발표 전에 수사팀의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후임 총장 인선 절차의 흐름을 봤을 때 다음 주면은 후보권이 윤곽이 나올 수 있어서 그 전에 수사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경우 기소가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성윤은 큰 타격이지만, 공소장을 통해 그의 범죄 혐의가 언론에 낱낱이 공개가 됨으로써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아무리 임기 말이 불안하고 다급한 정권이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된 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가 돼 후폭풍을 예상하면서도 정권이 강행하긴 어렵습니다. 이성윤은 정권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